네, 이슈 속에서 지금부터 돈 되는 정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입니다. 베닝크 빈살만 등과 회동 추진. 이재용 글로벌 큰손 잡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들 지금 따라가기는 늦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좋다, 아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여전히 강력한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테마가 시작이 돼서 끝이 날 때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테마가 처음에 시작이 되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막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가장 간단한 개념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 그리고 건설 감리를 하는 한미글로벌이라든가 코오롱 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일단 1차 시세를 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네옴시티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네옴시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테마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과거에 이 대북 테마에서도 한번 발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 아산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올랐었던 종목이 철도 관련주였었죠.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부터는 이제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어가고 이제는 2차 어떤 테마가 확산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수소도 있겠고요. 5G 그리고 철도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소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옴시티 수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사우디는 이 수소에 상당히 진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도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그 안에서 소비를 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네옴 앞바다에서 나오는 어떤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 수소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추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5G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G, 6G 역시도 오늘 같은 종목, 오늘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던 것을 본다면 결국은 테마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철도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모듈 형식으로 만들어서 일자로 길게 늘어뜨린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겠습니까? 수소 트램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수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현대 일렉트릭 같이 대표적인 전력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밀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시장은 빠르게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 테마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네옴시티를 대체할 만한 크나큰 테마, 섹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네옴 테마 그리고 재건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옴시티는 여전히 강력한 재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소나 5G, 철도 관련주를 꼽아주셨거든요. 이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들은 이제는 시세가 끝난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한미 글로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장주는 절대로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디파동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내용 관련된 수주에 대한 어떤 재료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고점까지 노려보시는 건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좀 잘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돌려세우지 못하게 되면은 살짝 좀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맥점에 있는 만큼 또 무리한 매매보다는 뒷파동이 나올 경우에 좀 비중을 줄인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라라고 하셨는데 또 손실이 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그렇지만 이제 테마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과 가치에 근거해서 이 종목 너무너무 싸, 지금 주가에 비해서 너무 싸 이런 어떤 펀더멘탈에 기반한 매매의 경우에는 소위 추가 매수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물론 한미글로벌 자체 펀더멘탈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한미글로벌의 어떤 내년의 실적 기반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PM 그룹들의 멀티플이 약 27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한미글로벌 전체 PM 그룹 내에서 약 7위에서 8위 정도 위치하기 때문에 멀티플 약 20배 정도 준다라면은 약 시가총액 5천억 정도가 아무래도 맥스 상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멀티플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좀 룸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추가 매수보다는 있는 물량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입니다. 석유 화학 업종 2년 만에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나라는 주제입니다. 계속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일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는 것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석유화학 섹터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유주를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속도 우리가 석유화학 섹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화학 섹터죠. NCC 쪽으로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그런 순수 석화 종목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해서 정유주 섹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IRA 법안으로 인해서 태양광 섹터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금호석유 같이 순수 석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한 해를 보였었죠.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시황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클리컬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번 방향을 잡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클릭 업체들이 정유주도 있겠고요, 화학도 있겠고, 그리고 특히나 롯데케미칼과 그리고 금호석 같은 종목들도 한 번 방향,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한 번 방향을 잡아버리게 되니까 어떻죠? 올해 내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충분히 목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업황의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번 4분기를 저점을 해서 내년까지도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가는 쉬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LG화학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라는 모멘텀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종목 LG화학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LG화학도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화학은 순수 석유화학 섹터와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마저도 이제는 재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전혀 부정적인 내용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얘기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기열에서 LG 그룹만큼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떤 수직 계열화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룹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LG화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LG화학 같은 경우도 조정시마다 특히나 대형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아가시는 전략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70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 대형주들의 경우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바닥을 찍고서 돌아서 나가는 어떤 그런 리바운딩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가 아직까지도 살짝 불안한 상황이죠. 충분히 조정의 빌미는 언제든지 매크로 단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양봉에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음봉에 좀 더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자신 있게 모아가시는 전략이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분들 저점을 잡으시려는 전략보다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사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라면 이 종목을 사겠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소위 베타가 큰 종목이라고 하지요. 순수 석유화학 업체 중에서 대한유화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좋아하실 만한 어떤 그런 변동성이 조금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에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것들이 나을 것 같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웬만해서는 그 방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대전제를 우리가 깔고 봤을 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조정을 잘 이용하실 것이 좀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겠고, 다만 최근에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가 상승의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공매도 쪽에 대한 쇼 커버링과 그리고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빠르게 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좀 급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은 알지만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드리겠습니다.